바로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됐어요. 학원 가시는 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크게 다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전개가 나오네요. 정말 저 상태가 나셨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하려고 했는데 집시카드나 타로카드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애운이 있네요.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될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남자 당신에게는 돈 같은 왕자니까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 누군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 받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점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주 위험해요. 그 위험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누군가 불시에 습격을 당해서 크게 다칠 것 같아요. 에이, 말도 안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됐어요. 한 고등학교의 축제 동영상. 그 속에는 점괘대로 습격을 당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동영상을 두고 조작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정말 동영상 속의 사건은 조작된 것일까? 제작진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죠? 제가 바로 뒤에 줄 서 있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줄을 밀치더니 천막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점쟁이랑 여자애가 되게 놀라고 선생님도 막 뛰어오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는요 짰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짠 것 같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남자애도 나중에 막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그일 때문에 괜히 축제도 저희 그냥 어영부영 끝나고 그랬었어요. 제작진이 만나본 목격자들은 전부 조작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었다. 누군가 불시에 습격을 당해서 크게 다칠 것 같아요. 목격자들의 말대로 제보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제보 동영상 속에서 습격당한 여학생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동영상 속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뒤 별일 없었던 듯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았는데 제작진은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장난으로 본 건데 그렇게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절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찝찝했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전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건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집시카드가 맞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연애운이 있네요.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될 겁니다. 아, 정말요? 집시카드가 예언한 연애 운대로 당시 구해준 남학생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 진아 학생을 덮친 사람은 누군가요? 걔 같은 학교긴 한데 아는 사이는 아닌데? 걔 왕따예요. 맨날 혼자 음침하게 다니는 애 있잖아요. 친구도 없던데. 그러면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걔 요즘 학교에서 잘 안 보이던데? 따돌림이 더 심해져서 학교 안 나와요. 제작진은 사건 당시 점을 봐준 집시카드 마스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그의 팬카페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 작은 질병에서 큰 사고까지 그가 예언한 사건들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점을 칠 때 사용한다는 집시카드란 무엇일까? 집시카드는 러시아 집시들이 운명을 점칠 때 사용하던 것으로 25장의 그림 중 맞춰진 그림들이 자신의 운세가 된다. 그림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재는 운명, 닭은 소식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다. 타로카드와 함께 인기인 신종점 집시카드. 과연 집시카드로 미래를 보는 건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은 동영상 속 집시카드 마스터 오영민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가 운영한다는 카페 앞.
인터넷에서 소문을 듣고 온 듯 이미 그곳에는 점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셔서요. 지금 그리고 밖에 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나가서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TVN에서 왔는데요. 지금 사장님 오영민 씨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바쁘셔서요. 조그만한 대기석이 있는데 거기서 기다려주시면 예약된 손님 끝나면 사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민이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제작진. 제작진은 그 사이 그가 점 보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최근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 있죠? 네. 같이 공부하는 사람. 네. 그 사람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꼭 잡으세요. 결혼해요? 그 사람하고? 어디 보자. 결혼은 좀 두고 보세요. 큰 고비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우 모양이죠. 이 모양이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그 남자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전화기 꺼놓고 수사를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고비만 넘기면 결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잘 얘기하셔서 그 고비 한번 넘겨보세요. 첫 번째 손님의 경우 소문대로 잘 맞추는 카드마스터 오영민. 그는 바로 이어 다음 손님의 점을 봐주기 시작했는데 일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요? 일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답답하고 고민도 많으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 카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취업을 할까 시험 공부를 할까 그거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아, 이상하네. 취업 준비를 하시면 면접 시험 준비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운세가 먼저 나오거든요. 남자친구랑 문제 있으시죠? 그럼 곧 생기실 겁니다. 그 남자 문제 있는 남자예요. 두 번째 손님의 점괘는 첫 번째와는 달리 계속 어긋나기만 했다. 기다리는 동안 총 4명의 점을 봐준 오영민. 지켜본 결과 적중률은 50% 정도였는데 그래 이쪽으로 들어. 그때 오영민과 친분이 있는 듯 보이는 여학생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오영민의 인터넷 팬카페 회장과 신입 회원이었다. 팬카페 회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신입 회원. 잠시 후 그녀의 점을 보기 시작한 오영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3년 된 남자친구하고 새로운 남자친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네요? 새로운 남자친구분이 훨씬 더 잘생기셨고 남자친구는 학교 다니고 새로운 남자친구분은 직장생활 하시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금 점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남자친구분 가진 것도 있으시고 집안도 부유하고 그 남자친구분 아버지 건설업 쪽에 일하고 계시죠? 그런 것도 나와요? 남자친구의 생김새부터 아버지의 직업까지 구체적으로 맞추는 오영민. 이어서 그는 그녀의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술 쪽에 좀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쪽에 관심도 있으시고. 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부터 미술 배우러 다니거든요. 학원 가시는 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학원 가는 길에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는 오영민. 러시아 집시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적이 하나 있긴 한데 얼마예요? 저희 카페 신규로 가입하셨으니까 1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적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까지 이야기해주는 오영민을 신뢰한 듯 그녀는 부적까지 사가지고 카페를 나갔는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약 손님들이 많이 밀려서요.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가 동영상 하나 보고 찾아왔는데요. 학교에서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그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자세한 예측이나 이렇게 해요? 러시아 집쥐들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직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카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죠.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절대로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러시아에서 그 집시들에게 그 기술을 배워왔고요. 실례지만 너무 이렇게 잘 맞추시니까 저희가 그 집시카드 한번 검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곤란하겠는데요. 지금 검증을 원하신다는 건 지금 집시카드를 믿지 못하신다는 건데, 집시카드나 타로카드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정확한 점괘가 나오는 거죠. 제작진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는 오영민. 결국 그의 능력을 직접 시험해 볼 수는 없었다. 요즘 누군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친구분은 직장 생활 하시나봐요? 집시카드나 타로카드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영민의 거절로 제작진은 취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3일 후 오영민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의 점을 봐주는 것으로 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영민과 약속을 하고 카페로 향한 제작진. 그는 3일 전과는 달리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제작진의 점을 봐주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는 오영민. 그는 제작진의 전반적인 운세를 봐주겠다며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쪽 일 시작하신 지는 한 1년 정도 되셨네요. 네, 한 10개월 됐어요. 보니까 여자친구분이랑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요 근래에? 뭐 예, 만남을 가지셨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별을 하셨다든지 뭐 그런. 헤어진 지 한 3주 됐어요. 예.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얼마 전 실연의 아픔을 겪었던 제작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다. 몸이 좀 편찮으셨나 봐요? 예,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죠? 예. 허리나 척추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신 것 같은데. 네, 허리가 아파갖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 다녔어요. 진짜? 네. 오영민의 말대로 제작진은 허리 통증 때문에 3개월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것. 그는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 나와요 지금 여기? 예, 지금 점괘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정확히 뭐 어떤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허리나 이런 척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점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연애운도 앞으로 풀리실 거고 몸도 곧 회복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는 제작진의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했다. 요 근래 좀 크게 다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괘가 나오네요. 그래요? 예. 언제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장 최근입니다. 뭐 앞으로 이틀이나 3일 내에 좀 사고가 나서 다치실 것 같아요. 제작진이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오영민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검증은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정말 선생님 때문에 잘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작진이 3일 전에 봤던 팬카페 신입 회원이었다. 또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오늘 학원 가는 길에요. 오영민이 준 부적을 품에놓고 학원으로 가고 있었다는 신지수.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 깨졌다고 했다. 한 발자국만 앞서갔어도 큰일 날 상황이었다는데. 선생님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무슨 문제 있으면 꼭 찾아오세요. 네, 그럴게요. 다음에 꼭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오영민의 예언대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신지수. 정말 오영민의 점괘는 미래까지 맞추는 것일까?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오영민에게 점을 봤던 제작진이 사고를 당해 입원한 것.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순식간이에요. 그게 그 차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고 사고가 나버렸어. 뺑소니 차에 치였다는 제작진. 2, 3일 내에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오영민의 점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위험한 게 떨어져요. 그게 다치시는 일이. 정말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차가 제작진은 국내 집시카드 협회를 찾아가 카드점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러시아 집시카드가 국내에 소개된 게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오해가 많은데요. 집시카드는 신점이 아닙니다. 인생에 큰 위험이 다가와 있을 경우 카드가 경고를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요. 오영민을 취재한 영상을 보여주고 자문을 구하는 제작진. 그런데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오영민 씨를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골칫거리예요. 러시아에서 배웠다고는 하는데 그쪽에 문의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뭐 독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거예요? 부적은? 글쎄요. 그거는 일반적이지가 않는데요. 집시카드를 보면서 부적을 파는 경우는 없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오영민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이곳으로 문의를 해온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좀 명단 속 피해자의 수는 무려 30여 명이나 됐다. 제작진은 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맞나요? 취재에 응한 2명의 여대생. 그들은 오영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잘 맞춘다고 해서 갔는데 뭐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뭐 애한테 무슨 일이 있겠다느니 그러고 거기다 큰 사고가 있으니까 부적을 사라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샀는데 아무 일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뭐 부적 덕분이라면서 더 큰 사고가 생길 거라고 다른 부적을 또 사라는 거예요. 사셨어요? 아니 안 샀죠. 안 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친구가 유학 갔다 온 친구가 그거 부적을 산 걸 보고서 무슨 집시카드 마스터가 부적을 파냐면서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 산 부적은 얼마 정도 주신 거예요? 대략 저희가 그때 갔을 때 20만 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20만 원. 네. 고가의 부적을 샀다는 첫 번째 피해자. 이어진 두 번째 피해자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팬이 돼가지고 인터넷 팬카페에 들었죠. 그래서 근데 거기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자, 그럼 스튜디오 위에 컴대. 근데 좀 취하네. 아휴. 처음에는 어깨에 기대더니 자꾸만 제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저는 취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고 계속 피했거든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 정말. 그 팬클럽 회장이라는 애가 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참 분위기 깨네. 네? 선생님이랑 한번 만나보려는 사람들이 줄어섰구만. 그럴 거면 왜 나왔어? 그래서 그 뒤로는 완전히 그쪽에 발길을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팬카페에 있는 고스팬들도 전부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저처럼 중간에 막 나온 사람들도 많고 인터넷 팬카페에 글 한마디 올리려고 해도 그 운영자들이 글을 싹 다 지워버려요. 자, 이게 오영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 피해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인터넷 팬카페에서의 글들과는 달리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이 오영민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만약 사기꾼이라면 이 정확히 적중하는 그의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며칠 후 피디님, 여기 잠깐 와보세요. 왜? 게임을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이상해? 제작진이 촬영한 테이프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발견됐다. 여기 보시면요, 이 남자가 대답을 할 때마다 손을 귀에다 올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네.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 남자가 귀에다 손을 올릴 때마다 이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봐요. 그리고 아까 거기 있을 때 또 두 번째도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 끼어 있어요. 계속 귀에 손을 대는 오영민과 그때마다 생기는 잡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촬영 원본을 다시 확인해봤다. 어디 보자. 남자친구는 학교 다니고 새로운 남자친구분은 직장생활 하시나 봐요. 이 잡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음성 분석실로 찾아간 제작진. 촬영 원본 테이프의 분석을 의뢰해 보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분 귀에 손 올릴 때 노이즈가 잡히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통 여기 일상적인 대화 부분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저분 귀에 올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이 노이즈가 잡히죠, 여기? 제가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촬영 테이프에서 노이즈를 추출해 직접 들어보았다. 선명하게 들리는 노이즈.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이 소리는 도대체 왜 생긴 것일까? 저 소리는 지금 보통 대개 주파수 충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돌려봤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장치가 있지 않나. 오영민의 귀에 어떤 장치가 있다? 요즘 무선 워키토키나 도청기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수신을 받을 때마다 방송 장비랑 동일한 주파수의 영역에 겹치면 충돌이 일어나서 저런 노이즈가 잡히는 거죠. 그렇다면 귀에 손을 갖다 대는 오영민의 동작은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닐까? 직접 전자상가에 가서 오영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렵게 방송용 카메라의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선 송수신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송신기고요. 이게 수신기입니다. 동영상 속의 소리가 발생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자, 말해봐. 감도 테스트. 하나, 둘, 셋. 제작진이 구입한 무선 송수신기에서는 잡음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작진이 촬영한 테이프에는 과연 잡음이 생겼을까? 확인 결과 비슷한 잡음이 발생했다. 그게 다치시는 일이 운영자들이 글을 싹 다 지워버려요. 요즘 무선 워키토키나 도청기 제작진은 동영상 속 남학생을 수소문해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성격이 좀 내 성격이어서 그렇지 착한 애거든요. 그 일이 한 며칠 전인가 얼굴 같은 데가 굉장히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그 전날이요. 이렇게 이런 온몸에가 다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이동규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심해진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관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동규.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동규야, 손님 오셨어. 방 안에 있다는 이동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열쇠를 동원해 들어간 그의 방. 동규야, 손님 오셨어. 동규야. 그는 몇 주, 아니 몇 달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은 듯했다. 동규야.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방 바깥으로 나가자. 어? 동규야. 어? 어서. 동규야, 엄마 말 좀 듣고. 어? 동규야. 아유, 내 집에서 때려서 살겠어. 아유, 내 새끼 어떡해. 아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이동규. 제작진은 제보 동영상이 찍힌 학교로 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안동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이동규 학생이라고 혹시 좀 아세요? 예, 근데 동규는 소극적이고요.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아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희 학교 축제는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섭외를 했으니까 아마 잘할 겁니다. 오영민을 처음 섭외했다는 학생회장과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데 직접 만난 그는 낯익은 얼굴. 바로 제보 동영상 속 피해자 성진아의 남자친구였다. 오영민 씨 때문에 좀 먼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오영민 씨를 그 축제 때 어떻게 섭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연히 카페에 놀러 갔는데요. 그 카페에서 점을 봐주시는데 너무 점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때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 축제 때 그 점 볼 때요. 뭔가 좀 수상하다 뭐 이런 거 좀 못 느꼈나요? 수상하다. 별로 수상한 건 없었는데요. 조작한다 이런 거. 조작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제 이동규 학생이랑은 원래 좀 알던 사이인가요? 뭐 학생회장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때문에 알게 됐는데 학생회 문제에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뭐 좀 뭐라고 하시네요. 저 근데 지금 영어 과외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처음 오영민을 섭외했다는 학생회장 강한빈도 정작 오영민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다. 오영민에 대한 의심은 더해가지만 이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제작진은 오영민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오영민의 카페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저기 나온다. 그 회색 코트요. 잠복 첫째 날, 자신의 카페에서 나온 오영민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그의 뒤를 쫓았는데 몇 시간을 달린 뒤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카페 앞. 그는 그곳에서 한 젊은 여자와 만나더니 함께 나와 다시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 모텔.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영민이 들어간 지 10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제작진은 그의 차를 따라가 보았는데
차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여자는 없고 오영민 혼자만 차에 타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자를 만난 오영민. 그에게서 돈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알 수 없는 오영민의 행동.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잠복 둘째 날,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고 잠복 셋째 날이 되어 제작진은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오영민을 뒤쫓았는데 오영민은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자를 차에 태웠다. 그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오영민이 예언한 대로 사고가 날 뻔했으나 부적으로 사고를 모면했다는 신지수, 바로 그녀였다. 신지수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오영민.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다. 그런데 오영민은 이번에도 10분 정도가 지나자 혼자 나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나타난 또 다른 중년 남자. 오영민은 그에게서도 돈을 건네받더니 뭐야, 돈이야? 남자를 안내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후 혼자서 모텔에서 나오는 오영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모텔 앞에서 신지수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3시간 반의 기다림 끝에 모텔에서 나오는 신지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오영민이 들여보낸 그 중년 남자와 함께였다. 제작진은 신지수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저 TVN 사인팀인데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제작진.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하던 그녀는 제작진의 설득이 계속되자 결국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때 카페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때도 딱 맞았는데 그때 이후로도 이렇게 선생님이 저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위험한 일 다 이렇게 구해주시고 뭐 그러다가 이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큰일 닥친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솔직히 그래서 겁도 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랬더니 이번 거는 정말 큰일이라서 이렇게 부적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뭐라더라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정화를 시킨다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저하고 이렇게 영혼이 딱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게 그렇게 된 거죠. 오영민이 예언한 미래의 악운을 막기 위해 오영민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합궁했다는 신지수. 오영민 씨가 아까 만났던 같이 모텔에 있었던 그 남자를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자가 오영민 씨한테 돈을 줬어요. 저도 드렸는데요? 돈을요? 네, 저도 드렸어요. 얼마를? 전 200만 원. 200만 원이요? 네. 아니 왜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죽는다는데 아니 이때까지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맞았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시키신 대로 해서 다 비켜갔어요. 근데 이번엔 죽는다는데 이번 것도 맞으면 어떡해요. 신지수의 증언에 따르면 오영민은 거액의 인간 부적을 판매해 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째 날의 여자 역시 신지수와 같은 이유로 만난 것일까? 지금 바로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문제에도 나중에 막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지나 학생을 걔 맞나요? 굉장히 무침하게 다니고 있잖아. 못된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야! 아유, 내 새끼 어떡해. 그 강빈하고 이동규하고 좀 친했거든요.
제작진은 경찰에 오영민의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그는 보석 사기와 현금 인출기 사기 등 사기 전과 이범의 전과자로 드러났고, 러시아에서 카드점을 배웠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신지수와 만났던 중년 남자를 조사해본 결과 오영민은 남자들에게 성매매 상대로 대학생들을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든 혐의가 확실해지자 곧바로 오영민의 카페로 출동한 경찰. 오영민 씨? 당신의 사정이 카운 매출한 쌍용이라고 체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게 나가지 못해? 나와! 지금 오영민은 사기, 성매매 및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체포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 학원 가시는 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크게 다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전개가 나오네요.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 그의 점괘.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전보는 이에게 사고를 예언한 후 자신이 직접 사고를 일으켜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위장해왔다. 정확히 맞췄던 제작진의 점도 3일간 미행의 정보를 알아내고 직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카페 수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카페에서 발견된 장부, 그곳에는 모든 회원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던 것. 그는 이 정보를 통해 점을 맞추는 것처럼 위장해온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은 바로 팬카페 회장 김세롬. 무선 수신기를 통해 김세롬에게 정보를 받아온 오영민. 그래서 팬카페 회원들의 점은 신기할 정도로 자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누군가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 받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 동영상 속의 사건에도 오영민을 도와준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 학생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축제 때 정보를 불러준 공범. 그는 바로 학생회장 강한빈이었다. 팬카페 회장 김세롬과 학생회장 강한빈, 그리고 오영민은 한패였던 것이다. 오영민에 이어 강한빈과 김세롬 역시 체포되었다.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들 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 잠깐만요. 네, 그 수사결과 나왔나요? 현재까지 그 수사 결과가 오영민이하고 그다음 팬클럽 회장 김세롬이 그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 회장 강한빈 셋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만나서 이제 범행을 모의한 것 같고요. 이 김세롬이랑 강한빈 친구들은 이제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같이 범행에 동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취재 때 여학생 공격했던 그 이동규 학생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동규. 그건 아직 좀 조사 중인데요. 그 강한빈하고 이동규하고 좀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한빈이가 이동규를 이용한 게 아닌가. 네. 초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강한빈과 이동규.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왕따와 학생회장으로 처지가 갈리면서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야, 괜찮냐? 실제로 복직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축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시간 되다? 알았어. 강한빈이 오영민과 함께 축제 때 일을 꾸미면서 이동규를 이용했고, 이동규는 하나뿐인 친구가 오랜만에 부탁한 일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내에 생소한 집시카드점을 이용해 성매매까지 알선했던 이들의 신종 사기는 결국 일당 모두가 체포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현실이 힘들고 이 미래가 궁금할 때 우리는 쉽게 점에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점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맹신이야말로 그 어떤 사고보다 더 위험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점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오영민. 하지만 그가 조작하지 않고도 정확히 연한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야야야 김세롱, 야 잘 좀 찍어봐. 아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카메라 각도 맞춰서. 그렇지. 야 그래야 학교 축제 때 잘 찍을 거 아니야. 알았어. 형, 나 이거 궁금한데 빨리 맞춰보자. 그럴까? 그래. 어디 보자. 뭐가 맞는 거냐 지금. 거기 있네. 어디? 여기 있잖아. 그래, 하나 있네. 이거 한번 볼까? 여기 있다. 당신의 사악한 행동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유, 그러지 않았어. 뭐야 이거? 당신은 감옥에 갈 것이다? 무슨 이런 게 나오냐? 아이고, 당신은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아이고 뭐야 이거? 돌팔이 하자. 아이고 이거 장난해 지금? 아이고 믿지마 이거 돌팔이.